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는 눈의 날로 대한안과학회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의 날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눈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눈의 올바른 눈 건강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눈의 날을 맞이해서 눈 건강에 대해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한 분과 함께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전완부 질환, 즉 이제 안구건조증을 포함해서 각막과 결막에 있는 질환들을 담당하고 있는 한경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콘텐츠가 안구건조증 말씀해 주셨는데,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안구건조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안구건조증의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눈물막이 불안정하고 그와 관련된 안구 불편감이 있는 안표면 질환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눈물막이 눈 표면에 매끈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서 눈이 불편해지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것도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이 안구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안구건조증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눈이 더 건조해집니다. 눈 표면에 눈물막이 깨지면 눈물 성분이 더 이제 삼투압이 높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염증이 다시 높아지고 다시 또 눈물이 생성이 안 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눈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통증이 또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불안과 우울 지수가 많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주 심한 각막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각막 혼탁이 생기면서 실명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네요. 네. 그러면 이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 남성의 10명 중에 1명, 그리고 여성 중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이제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느끼거나 혹은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령과 다른 질환들과 비슷하게 안구건조증도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이제 노령층에서 안구건조증을 진단받은 경우가 3명 중에 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그 안구건조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여러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컬러 콘택트 렌즈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건조증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지만 거의 한 3년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입김이 계속 눈 쪽으로 불어와서 건조증이 생기는 그 마스크 연관 건조증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습기가 올라와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네네, 습기가 아니라 바람으로. 예, 그렇게 이제 눈에서는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에서 그 건조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네네. 환자들이 많네요. 네. 여기 저희도 이제 한 6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네, 되겠죠?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구건조증을 진단을 하다 보면은 눈의 이제 실명과 관련된 질환도 같이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그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조사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실명과 관계된 질환들, 즉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망막병증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한 3배 이상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구건조증을 저희가 단순히 이제 건조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과에 직접 가시게 되면 시력 안화뿐만 아니라 안저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실명과 관련된 질환들을 좀 더 빨리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저검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저검사가 뭔지 짧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저라는 거는 눈의 안쪽에 망막과 황반, 그다음에 시신경 이런 부위들을 볼 수 있는 검사인데요. 예전에는 산동제를 넣어서 동공을 다 확장하고 눈을 확인을 했다면, 최근에는 관광안저 촬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산동하지 않고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내지는 망막 박리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편하게 방문하셔서 안저검사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도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좀 들어와서 이 안구 건조증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구 건조증은 이제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많이 저희가 사용을 하면 원래는 2, 3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야 되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그렇게 깜빡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 사용을 하시거나 뭐 오랜 기간 사용을 하신다 그럼 중간에 쉬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새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 틀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이제 밤을 새고 나면 눈이 굉장히 뻑뻑한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7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해주셔야 수면 시간이 적어지면 눈물 자체가 생성이 덜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비타민 A, 당근이나 뭐 고구마 같은 데 많이 함유가 돼 있고 결막이 각질화되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나 아니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연어나 참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눈물망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기름막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를 끼는 것 자체가 또 건조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 컨택트 렌즈 사용하는 분들은 이제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한 2배 이상 높아지고 아주 심한 건조증이 생길 가능성이 한 3배 이상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렌즈를 만약에 착용을 하신다 그러면 산소 투과도가 좀 높고 저함수율, 그러니까 물을 머금는 성질이 좀 낮은 그런 소프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시간을 줄이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소프트 렌즈보다는 하드 렌즈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기 오염이 높은 날, 그러니까 오존이 많이 높거나 오존 농도가 높거나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눈 표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거나 혹은 실내에 계시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눈 건강하면은 비타민 제로 루테인을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드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루테인과 안구 건조증에 대한 관계가 좀 어떻게 될까요? 루테인과는 실은 굉장히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대부분 루테인을 드시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오메가3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루테인은 저는 솔직히 안구 건조증에 아주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없어서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지만 건조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오메가3나 뭐 비타민 D 쪽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은 인공 눈물을 많이 또 떠올리게 돼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인공 눈물 계속 넣고 다니는 걸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공 눈물을 넣으면은 안구 건조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방편이 될까요? 네, 우선 안구 건조증은 저희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크게는 3가지로 나눕니다. 눈물이 부족한, 수성 눈물 생성 부족형이거나 아니면은 나온 눈물이 없어지는, 잘 증발하는 눈물맛 증가형.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혼합형인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수성 눈물이 부족하다, 그 눈물을 채워주는 인공 눈물 같은 거 내지는 눈물을 좀 고여있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눈물막 증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층이 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기름층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샘의 염증을 주려는 온찜질을 하거나 아니면 눈꺼풀을 짜주는 치료 아니면 IPL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치료가 다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인공 눈물입니다. 그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눈이 뭐 어떤 분들 보면 요새는 인공 눈물을 많이 쓰시지만 예전에는 식염수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인공 눈물이 식염수랑 다른 거는 인공 눈물 안에는 고분자의 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눈에 점성이 있어서 눈 표면에서 잘 유지가 되고 눈물에 잘 씻겨 내려가질 않고 또 하나는 눈 표면을 코팅을 해주면서 이제 각막이나 결막에 이제 상피에 손상이 있는 부분을 치유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 완화뿐 아니라 그다음에 눈 표면을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 눈물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는 그 성분에 따라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히알루론산, 그다음에 카복실메틸 셀룰로즈,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HP구아나 덱스란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이제 익숙하신 거는 히알루론산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도 농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0.1%에서 뭐 0.15%, 0.18, 0.3%까지 고농도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카복실메틸 셀룰로즈 같은 경우에는
뭐 0.5%, 1.0%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 농도가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농도가 높으면 오래 눈표면에 머물지만 그만큼 시야 흐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황과 안구 건조증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잘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좀 여러 종류의 이제 인공 눈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관절 연골의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이제 자체 무게에 100배까지 물을 함유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눈 표면에 적셔주게 되면서 최근에 연구에서 2021년도에 19개 임상시험에서 거의 2,000명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을 때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인공눈물을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눈물을 생성을 이제 좋게 한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게 무조건 또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닌 게 굉장히 장기간 오래 쓴 환자한테서 독성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세포 수준에서 히알루론산을 처리를 했을 때 세포 이동이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특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방부제를 포함하는가 유무인데요. 그 방부제 이제 벤자일코늄 클로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병에 들어있는 거 저희가 병으로 된 거는 거의 한번 이제 병을 따고 나면 한 달, 그다음에 일회용은 쓰면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보존제,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세균이 증식하는 거를 좀 막아주고 그다음에 약물이 눈 안에 침투가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눈문막을 파괴하고 각막 상피나 아니면 결막에서 점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들의 독성이 있고 또 이제 각막 신경에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4번 이상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 눈물도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네네. 건조할 때마다 다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횟수를 좀 제한하면서. 네, 그래서 예전에 환자분들이 항상 오시면서 최대한 버티다가 오시거든요. 인공 눈물을 최대한 안 쓰시다가 힘들 때만 한두 번 쓰고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 누가 그러는데 인공 눈물을 많이 쓰면 내 눈물이 안 나온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대부분 이제 병에 든 인공 눈물들 방부제가 많이 든 인공 눈물을 많이 쓰지 말라 이런 데서 나온 오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안구 건조증이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만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안구 건조증 약을 썼는데 그때만 좋고 나중에 호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선은 생각하실 거는 저희가 건조한 피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한 피부에 저희가 아무리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발라도 그 상태가 아예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할 때는 인공 눈물을 써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그냥 뭐 약을 썼더니 비슷해 나는 안 가고 약국에서 그냥 사서 쓸래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안구 건조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불편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또 다른 질환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훈은 내 눈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겠네요. 안과 가서 검사 주기적으로 잘 받으면서 내 좀 상황과 상태를 좀 보고 적절하게 처치를 받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끝인사요? 네, 다들 모르고 제 끝인사가 건강하세요 이거. 네. 제가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한 번만 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